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이요 증시 소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주 후반 ECB 통화정책회의 등 대외 이벤트를 당분간 계속해서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시장을 이끌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9월 증시 전망과 또 관심 종목들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72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에서 일어났던 이슈와 소식들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그 순위를 정해봤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네, 먼저 5위입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3분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6년 만에 1,70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1,693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1,7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06년 12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오늘의 3위 보실까요? 유로존이 오는 11월 스페인 은행권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자국 3위 은행 방키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방키아가 올 상반기에 큰 손실을 입어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은행 구제기금은 45억 유로를 즉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은행 구제기금은 유럽 구제금융이 오는 11월 전달될 때까지 브릿지론 성격으로 방키아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2위입니다. 아이폰 5가 애플의 첫 LTE용 스마트폰으로 10월 중 국내에 선보입니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에서 사용 가능한 LTE용 아이폰 5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LTE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는 어떤 내용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입니다. 6일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횡보를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인 거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6일 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 추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랭킹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국가지자체의 차익 매도에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연기금이 1,132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실탄을 풀었지만 국가지자체의 1,039억 원 순매도의 기관은 토탈 327억 원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요. 이것을 앞두고 수급 상황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매물 동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거 인간의 마음도 모르는데 기계의 마음까지 알아대다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몰린 쌍용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와 채권단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2천억 원대 자금 지원에 대한 은행별 분담 비율 협의가 합의점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쌍용건설은 오는 6일 520억 원 규모의 B2B 전자어음 만기가 도래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자체 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대마불사인가요? 이 국내 도급 순위 13인 쌍용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금융을 지원한다?
자, 앞으로 건설 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예, 세 번째 소식입니다.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다 두 달 연속 1%대에 머문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통화당국의 부담 없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라는 거 맞는 말입니까? 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수십 %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르지는 않을지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가 다시 가시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에 대한 조사까지 착수하며 말 그대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갑작스럽게 나선 것은 이 사실상 손봐주기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형 할인 매점 휴점이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재래시장은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정책을 쓸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은 안 되는 겁니까? 자, 보고 있다 보면 정말 현실을 제대로 읽고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전네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줄 두 분 모시겠습니다.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흐름도 뭐 방향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 어제 어떠셨어요? 제가 최근 근래에 개별 종목 쪽, 그다음에 그렇죠. 코스닥 종목 쪽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시장 상황이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일부는 좀 손절 처리하고요. 일부는 좀 그 이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또 늘리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현금 비율 좀 늘리셨고 한 대표께서는 최근에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8월 초에는 지수는 오르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거꾸로 지수는 정체되고 있는데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9월 달이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은 잠시 쉬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9월 전망 어떻게 되는지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9월 코스피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자, 한 대표께서는 일단 박스권 돌파 가능성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돌파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 선물 매도를 5천억 이상 했는데 현물은 오히려 매수하는 흐름이거든요. 매수 차익 장구를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다가 왜 프로그램 매도는 안 나오냐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메이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포지션이 중립에서 약간 위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물은 그대로 두고 선물을 해지 않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방만 대비를 하고 상방을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성을 다 같이 보자는 생각이고요. 그 매매 전략도 이런 쪽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네.
신기영 대표님은 이 박스권 돌파 조금은 힘들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예. 횡보 국면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베이시스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 목요일이 그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못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박스 돌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최근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연 9월에는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은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주목하시는 이벤트 모멘텀이 있습니까? 저는 연기금 수급에 일단 좀 주목을 연기금 하고 수급에 있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는요. 일단 그 유럽 쪽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대외 이벤트 좀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정책적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 어떤 걸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9월 6일 날 예정되어 있는 네. 저 22회 금융정책위원회 그 회의 결과가 일단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스페인 그 국채 매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발표될 것 같은 일정인데 예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스페인 국채 매입을 위한 선결 과정들 과제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페인 쪽하고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 만약 의견들이 돌출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그 ESM 위헌 판결이 12일 날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라서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유럽 쪽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들 가지고 여러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자. 신기용 대표님께서는 연기금 수급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 수급 상황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시장의 흐름 물론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뭐 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국내 내부의 수급을 잘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매물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장 후반부에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요. 다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연기금 쪽의 매수가 종합주가지수 1900포인트 근처만 오게 되면 일단 매수의 강도를 좀씩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아래쪽 하방을 방어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도표와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7월 25일 날 시장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으로 움직여 나갔는데 지금 오늘까지의 누적 집계를 보면 연기금 쪽에서는 약 한 1조 5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1900포인트 있는 그 근처에 내려오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연기금이 아래쪽 하방은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188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사이의 박스 구간, 그래서 옵션 만기,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쿼터러블 위칭데이인데 쿼터러블 위칭데이까지는 일단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수급 쪽으로 본다면 연기금 수급에 주목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좀 매물을 좀 받는 그리고 또 지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쪽 종목을 많이 매매하셨던 신 대표께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고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고점의 징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 근래에 거래소 쪽의 움직임 중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이나 아니면 DI 이런 종목, 저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최근 근래에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뭐 모바일 게임 관련된 컴투스나 아니면 엔터테인 관련된 YG엔터나 SM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움직였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매물 출회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종목만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먼저 DI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근래에 단기적으로 DI가 8월 달부터 위쪽으로 좀 올라가다가 최근 요 며칠상간에 급격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 근래에 거래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DI가 물량 출회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컴투스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컴투스나 아니면 게임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위쪽으로 올려 세워놓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물 출회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시장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오늘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분간은 일단 중소형주들은 다시 또 조금 피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코스닥 시장 흐름에 대한 신 대표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그 뭐 시장 의견도 제가 들었고요. 네. 중소형주도 예를 들어 피해가야 되고 지금 박스권인데 지금 지수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형주도 지금 애매한 상태인데 매매 전략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목들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개별 종목들은 지금부터 조정을 좀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던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지수에 좀 방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한미약품이 오늘 봉을 세우고 위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동안에 한미약품이 좀 일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봉 세우고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박스권역에서 종목별로 좀 짧게 대응을 해나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 대표 저희 그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 코스닥하고 코스피 전체를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보는 이제 시각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 지수대가 예를 들어 짧은 박스권으로 놓고 애매한 지수대니까 대형주는 지금 매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를 매수 안 하고 예를 들어 중소형주만 계속 집중하는 식으로 이제 종목들 찾아서 순환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외국인들의 지수 장악력이 아마 사상 최고일 것 같거든요. 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단숨에 50포인트는 갭으로 띄우거나 낮출 수 있을 만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현물을 지금 일단 아끼고 선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매도 차익 장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 현물은 그대로 두고 선물로 해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그 22쪽에서 어떤 액션이 나와서 지수를 만약에 들어 올린다고 하면 기왕 있는 선물하고 현물을 같이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8조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들 개인 같은 경우는 7조 이상 물량을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 조금만 사줘도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매물 공백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액션이 나와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뭐 쓰더라도 예를 들어 현물을 조금만 사준다 하더라도 지수가 한 50 정도는 단숨에 오를 만한 위치에 와 있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워낙 그 프로그램 잔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언제라도 댐을 터뜨리면 확 무너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을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 예를 들어 골키퍼가 딱 서 있는데 페널티킥을 만약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을 다 막을 수 없으니까 보통 한쪽을 포기하고 눕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전략을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상방은 지금 대형주들을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갭으로 뜨는 시장이 나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수가 한 뭐 4, 50 정도 갭으로 떠버린다고 하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고점 잡힐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 보면 2000까지 지수가 갔다 오는데 손가락만 빨고 구경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상방 해지는 지금 대형주 저점 매수를 하고 혹시 확 밀려서 그 선연물 동시 매도가 나면서 지수가 이제 쭉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차분하게 저점에서 지금 그 12일까지는 벌써 거래를 한 열흘 가까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모아간 부분들을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면서 털어내게 되면 양쪽으로 다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대형주는 차분하게 저점 매수하자, 철저히 저점에서 이삭축제 하듯이 모아가자는 생각이고 종목별로 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때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많이 밀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중소형 개별주는 제가 신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순환이 네.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피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 개인들이 갑자기 생긴 그 유동성, 과잉 유동성으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한번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 더 들어간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니까 아직도 조금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시세가 안 난 종목들 위주로 빨리 이제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형주는 차분하게 지금부터 옵션 만기일까지 차분하게 저점에서 철저히 저점에서 모아가자. 그래서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대비를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소형 개별주들은 옵션 만기일까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순환매하는 걸 따라가면서 이제 매매하자. 짧게 끊어치자. 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뭐 외국인이나 기관과 같이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기. 네. 이건 말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과 뭐 정보력이 빠르나 아니면은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서 어느 쪽으로 분출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대형주를 밑에서 물량을 모아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잘못하다가 아래쪽으로 툭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좀 늦더라도 지금부터 만약에 올라가면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쫓아가자. 이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갑자기 탁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아보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인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관점보다는 일단 현금을 좀 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일단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먼저 좀 취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 위쪽으로 올라간 건 떨어지건 손실도 수익도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합직구 주가시 차트를 보면서 이런 전략을 왜 하는 게 좋겠냐는 생각을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지수대가요, 지금 1907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위치지 않습니까? 이 위치인데 그 만약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액션을 해서 지수가 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쭉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단숨에 20, 30은 그냥 뜨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900에서 못 산 주식을 1952쪽에서 사고 들어간다는 게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럼 지수가 확 떴다가 위에서부터 쭉 팔고 내려오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이익 실현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주 매물들이 많이 씨가 마른 상태에서 대형주가 굉장히 가벼워진 상태니까 순식간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선물을 쭉 당기게 되면 그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지수가 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따라가면 왜 고점이 잡히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팔고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현물 쪽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물 하방 쌓아놓은 것까지 쭉 밀고 내려왔고 지금 위쪽은 한 50 올려놓고 밑으로는 그 위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쭉 단숨에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올라갈 때도 손을 놓고 봐야 되고 내려갈 때도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저점 매수를 잘하게 되면 저점 찍어서 모으게 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정상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는 이야기지 지금 대형주를 공격적으로 모으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정상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변동을 맞으면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갑자기 터져버리게 되면 사실은 좀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대형주를 안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뭐 아래쪽으로 밀리는 건 괜찮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확 밀리게 되면 더 깨지는 경우도 크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준비를 하고 저점에서 모아놨다가 현선물 동시매도로 깨지는 시장 상황이 오면 대형주를 버리고 나면 바로 현금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주가 유동성이 그나마 또 풍부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들어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정상적으로 만들면서 저점 매수하게 되면 요게 나중에 변동성 큰 게 올 때 대처하기 쉽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쟁점은 좀 간략하게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앞서 9월장의 모멘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주셨는데 업종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월 시장의 기대주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신기영 대표님.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 방어적인 종목, 오늘 시세의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좀 좋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된 종목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약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저건 좀 이따 알고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 예, 그렇습니다. 맞다는 거죠. 네. 안 대표께서는요? 저 에너지 관련 업종을 에너지 관련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신 대표께서 기왕에 이제 제약 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약하고 저는 통신입니다. 통신? 예, 예. 제약하고 통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약 중에 한미약품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제약 쪽은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이 지금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미약품을 보면은 한미약품이 최근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힘의 강도가 아주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요 며칠 전부터 다른 개별 종목들 움직여 나갈 때 제약 관련된 종목들 조금 눌림 조정을 좀 잡아줬는데 8만 원 있는 자리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직전 고점을 뚫고 들어가면 다시 또 신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약 중에서는 제가 한미약품하고 그다음에 동성제약하고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K텔레콤 움직임 아주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LG U+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과 통신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한찬덕 대표님은 에너지 업종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전차 회견을 하셨으니까요. 네. 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에너지 관련 업종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최근에 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 뭐 모잠비크 광구라든가 셰일가스 관련해갖고 모멘텀 받아갖고 지금 뭐 전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로켓. 예. 그리고 SK 같은 종목도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전혀 지금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견자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견자 모습을 보이는 이유들도 있거든요. 뭐 세일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겨울이 지금 북반구가 유난히 좀 추울 거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3분기, 4분기 가게 되면 난방유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유가 같은 게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라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 지금 주가 모습도 견조하고 그 가벼운 눌림 나오면 뭐 들어가도 될 정도 아닌가 하는 정도니까 혹시 뭐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던 지수가 흔들려서 밀린다고 하면 사볼 만한 섹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화학,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해 종합지수가 좀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런 업종의 모멘텀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신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중국 상황이 사실 너무 좀 안 좋게 보고 녹록치 않은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또 최저 저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화학 쪽이나 조선 쪽이나 기계 쪽 요 부분의 흐름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대표적인 종목 한 3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요 며칠 상간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힘이 너무나 약하고요.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감소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기운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 약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20일 이동평균선 부딪히고 아래쪽으로 다시 꺾여 들어가기 일보 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운이 되게 많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찬덕 대표님께서도 이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뭐 좋게만은 바라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거든요. 중국 관련해 갖고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장하고 연결되고 종목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네.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이제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적은 예를 들어 주가 현재 수준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실적은 사고 기대는 팔아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 주가가 있다 그러면 좀 냉정하게 이익 실현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감놀박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쯤에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오늘 이 작품은 보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고 왔는데요. 홍콩 누아르가 아닌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칼싸움을 하는 그런 그 영화인데 요즘 한 대표의 신경을 보여주는 영화입니까?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뭐 전쟁터 아니 네. 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다국적 그 외국인 자본들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장을 많이 좀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좀 참담한 심정도 있고 그리고 또 옵션 만기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또 크게 한번 나올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좀 오버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신기용 대표님께서는 이 영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아, 이렇게 전쟁터의 검투사처럼 의지가 불타올라서 포기할 수 없었던 종목 혹시나 갖고 계신가요? 옛날에 뭐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네. 있죠. 그리고 많이 가지고 가면서 뭐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다시 주봉 차트를 가지고 조금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미약품의 흐름이 최근 근래에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주봉 차트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저항으로 작용해서 움직여 나갔던 부분들, 여기 있는 뭐 고점을 돌파를 못했던 자리가 8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그 위쪽에 안착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뭐 한 3달 정도 내에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있는 사이 직전 고점이 있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고 지금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요 한미약품 3달만 검투사처럼 쭉 한번 들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찬덕 대표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주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기를 할 수 없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요. 전략 종목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 전략 종목들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 자산의 한 30% 정도 투입된 종목, 뭐 30% 이상이 들어갔다면 사실은 전략 종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사실은 불태전의 각오로 임한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 손절은 없다, 밀리면 네. 산다. 사실 그 제가 뭐 차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월 달에 제가 저 MTN에 그 저 유료 방송도 하고 할 때 시작을 하면서 들고 갔던 종목인데 GS 그룹을 차트 보고 제가 설명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전략 종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회사가 일단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일조일석에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뭐 짧게는 뭐 2, 3년도 그냥 걸리고 길게는 4, 5년도 그냥 걸리거든요. 그러면 회사와 성장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 예를 들어가 그 1월 달에 주식을 샀다면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을 한 50% 정도 했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도 되고요. 밀린 다음에 밀리면 다시 사서 실제로 이건 제가 그 매매를 그 리딩을 했던 자리들이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는데요. 만약에 끝까지 다 들고 가면 어떠냐 이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 이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전략 종목이어야 하고 전략 종목 선정은 또 그만큼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성장하는 회사를 제대로 골랐는데 그 시장 상황이 흔들려갖고 손절하고 돌아서게 되면 사실은 투자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검투사 뭐 이런 각오로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매매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요. 시장을 잘 이해하고 늘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글래디에이터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자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교수님,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오래 들고 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 SDI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분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셀입니다. 바입니다. 네, 먼저 바이 의견 주신 한찬덕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그 우리 시장의 평균 PBR 기준으로 주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삼성 SDI PBR이 1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삼성그룹에 있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성장성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느리지만은 실적도 지금 꾸준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 보고 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차트를 보게 되면요.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상단에 부딪힌 모습이거든요. 요 저 기본적인 뭐 이런 거 저 못 그리시는 분은 없을 거고 지금이 분명히 단기로 보면 매수 자리는 아니거든요. 매도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가 바이 의견을 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주 저점 매수하자 그러고 저도 지금 그 밑에 내려오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요거는 밀려서 밑에 하단에 부딪히면 사자는 뜻으로 바이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신기영 대표께서는 셀 의견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유리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보면 요 며칠 상간에 걸쳐서 계속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며칠 상간 동안에 나름대로 그래도 한 10% 정도는 뭐 충분히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15만 원 있는 자리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따져서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15만 원 있는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나름대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장 후반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15만 원 있는 요 근처에서는 일단 매도가 맞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중에 충분히 눌러놓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측면에서는 매도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행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자, 하나투어 두 분의 셀앤바이 선택은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네. 예, 그럼 뭐 신경 대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하나투어의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예, 하나투어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좋게 움직여 나갑니다. 최근 근래 주식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힘 있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 근래에 뭐 모바일 쪽이나 모바일 게임 쪽이나 아니면 엔터테인 쪽도 역시 그런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모두투어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5만 원 있는 자리를 오늘 돌파해서 움직여 나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직전 고점 있는 자리를 돌파를 치고 들어가면서 돌파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못 올라가도 한 5만 5천 원 있는 정도, 5만 5천 원에서 한 5만 6천 원, 7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바이 의견을 드렸지만 뭐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가지고 계시면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5만 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이 주가가 좀 앞으로 추가 상승이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저 단기적인 이제 분석보다는 펀더멘탈 보는 편인데요. 네. 그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이 종목을 계속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단기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방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회사인데 PBR 1에도 못 사고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4인데 사자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펀더멘탈 보자 이거죠. 지금 PBR 4이고 PR 15 수준의 주가면 앞으로의 성장성까지도 가만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업황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이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장에서도 조선주는 꿋꿋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 중에 하나 꼽아봤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셀입니다. 셀입니다. 네, 두 분 일단은 셀로 매도 의견이 같았는데요. 신기용 대표님, 어떤 이유에서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조선주들 유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부분이 조선주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조선주 움직임이 나름대로 좀 좋았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고 역시 좀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동안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단기 흐름의 관점 있는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 정확하게 50% 되돌림이 있는 13만 원 있는 자리에 1차적인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된 걸로 평가를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눌림을 받으면서 12만 원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셀 의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대미포조선 한 대표께서는 같은 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조선주가 좀 강한 모습 보이는 거는요. 지금 조선 전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사실은 지수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따라가서 시세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업황 전망이 뭐 그렇게 밝은 상황도 아니고 그 매출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성장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들도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태웅인데요. 태웅, 셀앤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바입니다. 네, 바이로 의견이 일치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신기영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태움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최근 근래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매집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차트의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나오는 모습들은 바닥 사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바이 의견을 드리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 매수는 철저하게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21,000원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그 정도 라인 선에서는 기술적인 반락이 올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대표님도 같은 의견 주셨는데 21,000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동의하세요? 예, 기술적으로는 워낙 분석을 잘해주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일본이 지금 해상풍력 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시기적절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또 입지적으로 볼 때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자리들이 많이 나올 만한 위치지 않습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가 강바닥 걷는데 뭐 몇십 절 쓸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좀 많이 다른 모습들 나왔을 것 같다. 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황 악화 이런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를 보자. 그래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네. 자, 종목은 다 살펴봤는데요. 내일 시장이 좀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전망되고 전략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장 후반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온 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최근 근래 흐름은 종합주가지수 5일 이동 평균선에 부딪히고 그 다음날 하락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 시작할 때는 좀 다소 안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다만 내일 안 좋게 시작을 해서 주식들의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밑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께서는 내일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900선 지지된다. 지수는 있고 종목을 보자. 깨지면 어떠냐. 근데 지금 그 시황도 비슷하거든요.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대행주는 저점 매수하면서 상방에도 대비를 하자. 그리고 지금 지수대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뭐 정부 정책 당국 입장에서 쉽게 뭐 무너지는 거, 시장 무너지는 걸 방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외국인들도 뭐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어둡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좀 담대한 마음가짐 가지고 매매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경쟁업체인 듀폰의 특수섬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미국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 부과와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을 받은 코오롱이 정식으로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오롱은 경쟁업체인 듀폰이 제기한 특수섬유 아라미드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1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항소 절차를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의 급유시설 민간 운영 사업자 입찰에 한국공항과 아스공항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의 자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의 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삼지 ENC도 운영권 입찰을 위한 등록을 마치면서 3파전을 이뤘습니다.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한 사업 설명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운영권 입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어제 노동절로 하루 휴장을 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이제 첫 네. 거래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시장은 유럽 관련 이벤트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봐야 되는 또 경기 지표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8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건설 지출 발표도 예정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네. 자, 경기 지표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로존의 지수는 일단 약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피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시는 길 조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굿나잇. 굿락.